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VIP 방에도 새로 가입하신 분이 계셔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오늘도 이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긴 하는데, 원래 이제 2,500포인트를 넘기면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텍스트로만 드리고 영상 녹화 부분은 뭐 종목별로는 올라갈 수 있어도 이쪽 전체 포트의 기준은 못 올려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지금 뭐 2,400포인트까지도 이탈됐었던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포트폴리오 전략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VIP 방에 계시던 분들, 잔존 일수가 좀 뭐 많이 소진돼서 얼마 안 남으셨다 하신 분들은 옮기실 때의 그 잔존 일수를 그 VVIP 방으로 해서 연장을 해드릴 테니까 그 혜택 부분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뭐 사실상 뭐 기존에는 그렇게 한 번씩 해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신규 가입하신 분들 VVIP로 옮기면 바로 뭐 혜택 드리고 했는데, 최근에 장이 어려워서 그렇게 해드린 부분이 있었긴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또 악용을 해서 그렇게 선의를 베푼 부분에 뒤에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그거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다른 분들까지 피해가 되는 거죠. 하여간에 뭐 장이 좋으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5개월에 예를 들어서 5개월 가입하셔가지고 5개월 동안 장도 어렵고 손실이 나는 흐름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달을 하더라도, 오늘 당장 하루를 하더라도 성향에 맞으면 계속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가입하셔서 월요일날부터 스타트하신 분이 그날 하루 기준에 저도 그날 막 엉켜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정신 차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모신 소재를 월요일날 그 2번, 3번 문자 이렇게 나가서 편입을 했는데, 그분이 그날 하루만 견디셨어도 지금 이번 주 내내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모신 소재 뭐 차익 실현하고 더 높은 가격이 잡기도 하고 또 눌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수익 계좌인 거지 손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목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과금을 하는 거라 좀 민감하시긴 해도 어찌됐건 잘 판단하시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주력 포트폴리오하고 오늘 개장 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문자 막 정신없이 나오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방안은 최근 들어서 흥분 상태이긴 합니다만 윤정도 혼자 흥분이에요. 솔직히 윤정도 혼자 그냥 막 흥분하고 있어.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이제 흥분하는 기준이 나쁘지 않은 흥분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거래대금에 진짜 이 부분은 아까 그 올려드린 영상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꼭 놓고 보십시오. 이 거래대금은 이거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반리튬 설명드린 부분에 영상 작업하신 분은 어반리튬 뒷부분에 갑자기 거래대금 막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 따로 잘라서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영상을 활용을 합시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 15조까지 터졌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고 보는 거고, 오늘 방송 원고에도 저 코스닥 코스피 거래대금 저거 오늘 날짜로 똑같이 잘라서 좀 방송 원고에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력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현금 10에서 20% 유지하시는 건 솔직히 이건 개별 기준. 뭐 50%뭐 전문가가 왜 100% 주식 비중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세요. 여러분들 성향을 제가 뭐 10%, 20%, 50% 이렇게 설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방향성, 시장의 방향성을 얘기해 달라고 하신다면 시장 방향성 엄청나게 강한 윗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윗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종목을 매매하는, 그건 아니에요. 윗방향으로 보고 있으니까 누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주력주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딘 것 같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 비중은 개별 기준으로 설정하시는 거고, 방향성은 굉장히 윗방향으로 강력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시황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면 그거 참조하시고요. 비중은 주력 업종을 3가지로 잡아놓고 있는데 IT, 화학, 자동차.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아니 이 좋은 장에 왜 IT를 하고 있어? 얘네를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당연한 말씀이기도 한데 방안의 모든 분들이 똑같이 매매가 원활하시진 않아요. 방안의 모든 분들이 똑같이 매매가 원활하시지 않고 이런 거에 신경 쓰여서 본업에 충실하시지 못하신 경우를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완벽의 포트폴리오는 아시다시피 자동차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께서 아주 되먹지 않은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펴서 자동차가 뭐 그것 때문인지 하여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같은 경우에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바이든 대통령까지 방안을 내놓고 기아가 미국에서 미국 본토에 그냥 증설을 하고 미국 쪽에서 생산하고 다 하겠다는데 왜 보조금 안 줘? 우리는 전기차 보조금 주는데 그게 뭔 도움이 돼 국익에.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74개 품목인가 그럴 거예요. 70 몇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보조금 안 주겠다 한 게 대부분이고 닛산 정도 하고 일본의 닛산과 폭스바겐의 일부 차량 요 정도만 보조금이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중간선거 앞두고 강한 미국, 강한 민주당, 야 우리 진보인데도 강해, 중국을 때릴 수 있어, 야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하면은 보조금 못 줘. 강경책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결국은요, 야 리스 차량은 보조금 줄게.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근데 무슨 뭐 악수하고 가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헛소리하고 그래. 이때 당시에 기아 현대차가 무너졌는데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윤정도의 논리가 아니라 잘 보세요. 실적 부분이 컨센서스가 경기 안 좋다면서요. 힘들다면서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했잖아.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하향이 아니야. 무조건 증가예요. 증가 계속. 2020년 때 이때 비교를 해도 이때 실적 대비 4배가 증가해요. 근데 뭐가? 주가는 개판이야. 그러니 윤정도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OCI 같은 경우에 저평가라며. 저평가라면 뭐해? 이제 와서 수급 찔끔 들어오는 거. 그 이전부터 해서 어때? 수급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 엄청난 저평가라며. 인정을 안 하잖아, 이 저평가를. 인정 안 하는 이유는 매번 설명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OCI를 안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메이저가. 그러면서 앞전 고점 20만 원 넘길 때 그 수급 대비 더 들어와 있죠. 시장 대비 약하지 않아. 20% 올라와 있어요. 기아는요 33% 올라와 있다가 눌린 거야 이게. 수급 보세요. 83,700원을 넘겨놔도 이상할 게 없는 수급이 유입돼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유통 물량이 없어요. 무슨 양지사 같은 애들 품절주네. 얘네들은 유통 물량이 없어. 얘네들이 무슨 유통 물량이 있나.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빼고 나면. 현대차 들어간 사람 단타 치러 들어갔어? 아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현대차를 넣어놓는 거고 이 수익 범위를 챙기고 있으니까 변동성에서 일부 실패가 돼도 카바가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번에 포트 기준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 포트폴리오도 중간에 좀 잘라서 올려주셔야죠. 이 보시면은 이번 달, 그러니까 2월 말 종가로 넣어놓은 거예요. 1억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6.7%. 여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익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금양의 수익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의 수익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수익이 이 수익이에요. 계좌 수익의 6.7%. 그러면 윤정두 방에 가입하신 분들은 최소 VIP 방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VVIP 경우는 1억 이상이신 분들인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6%면은 그냥 계좌가 6%이면은 제가 볼 때는 결코 나쁘지, 결코가 아니 무슨 6%면 1년 금리 이상으로 뽑아낸 거죠. 이 포트를 가지고, 이 포트의 기준은 자동차가 실적주로 그리고 수급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20% 비중을 채워놨어요. 얘는 한 종목이니까. 기아하고 뭐 굳이 두 개를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기아가 더 좋아 보인다. 그럼 기아로 편입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일단 현재로서는 현대차 기아에서 최근에 현대차의 기준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에서
IT 쪽을 가져갑니다. IT도 보여드릴 거예요.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반도체가 죽을 것 같고,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밝혀지면은 시사평론가를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만하신 분들, 요즘에 방송 좀 자주 나오시는 한 분하고, 한 분은 저기 그 진보 성향이셔가지고 이번에 방송 다 하차되고 뭐 유튜브만 하신 분인데, 뭐 정치색을 논하러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만났는데, 뭐 막연하게 뭐 경기가 안 좋다는 투로, 뭐 지고가 좀 너무 많이 쌓였는 투로, 아니 자기 분야 아니면 입 닫고 있어야지. 윤정도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되겠냐고.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 것이라 입 저도 꼭 다물고 그냥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메이저 종목은 수급 논리를 먼저 보세요. 메이저 종목은. 그리고 그 수급이 믿을 수 있는 수급이냐, 공매대차 상환의 수급이냐, 이런 거. 결론은 우리는요, 1대1대1 비중의 IT, 화학, 자동차인데, 화학은 2차 전지를 포함한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 20%, IT는 30%를 편입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 LG전자를 15%씩. 하이닉스가 제일 약해 지금 전체 포트에서. 주력에서.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면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사실. LG전자가 그나마 올해 들어서 40% 올랐어요. LG전자가 지난 연말 대비 40%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력을 이렇게 가져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둘 중에 한 종목,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에서 둘 중에 한 종목, 그걸 우리는 포트 비중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월 기준에서는 하이닉스와 LG전자를 포트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 손익 범위는 마이너스 2% 하이닉스, 그나마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거고요. LG전자는 플러스 2%인데 큰 의미는 없죠, 솔직히. 근데 시장의 지수가 지금 2월 말 종가 대비해서 보합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계좌 수익률은 뭐 2차 전지의 비중을 설정을 해서 대단하게 움직임을 준 거죠. 응? 그렇게 하고 2차 전지를, LG화학을 2차 전지 반쪽짜리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까지. 근데 비중 잘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약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윤정도 기준에서 가장 센 종목이 누적적으로 지난해 뭐 7월 이후 또 올해 들어서도 가장 스타트가 세게 나온 게 포스코 케미칼이었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27만 5천 원 찍고 밀려내려 속상하긴 한데, 나머지는 다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 근데 얘는 뭐 모멘텀이 충분하다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비중이 얼마? 공식적으로 32%, 33%에 달합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 또 비중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방산 쪽은 사실상 아름아름 지금 비중을 빼놓은 상태예요. 응? 11월에 가장 많은 비중 20%까지 들어갔었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현대두산 인프라코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두산 인프라코를 3월 달에 비중을 넣어놓은 이유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요들 기준에서도 보시면 이제 IT를 왜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거를 연구원분들 듣고 계시면 체크하시고, 못 들으시면 옆에 꼭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준의 포트폴리오의 기준, 요 기준을 당분간은 계속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면 돼요. 우린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합니다라고 필수적으로 보시라고. 그래야 우리 포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눈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하고 대처하세요.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절주 중에 하나예요. 양지사, 개뿔 무슨 양지사가 품절주입니까? 삼성전자 품절주지. 외국인 지분, 대주 지분 기관 거 빼고 나면 없어요. 개인들이 들어온 거 툭하면 뭐 600만 동학개미 불쌍해서 어떻게, 불쌍하기는 그 기사를 쓴 분이 더 불쌍한 거야. 그 친구 계좌 까보면 아주 손실일 걸.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는 시장 대비 강합니다. 시장 8월 고점 얼마예요? 종가 기준으로 2,528이고 고점 기준으로 2,545인가 그래요. 단 한 번도 2,500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종가로. 근데 8월 고점을 IT는 다 넘겼어요, 삼성전자는. 8월 고점 수준에 있어요. 지수는요, 8월 고점 대비 140포인트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수급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급. 그만큼 업황이 안 좋다, 바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IT 중에 제일 약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IT 중에. 그래도 얘 수급도
개선 논리, 개선되고 있다는 논리를 따지면 10만 원 훌쩍 넘기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미국도 지금 뭐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나 가격 반발력 장난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비중을 갖고 왔는데 하필이면 아쉽게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이닉스 위주로 최근에 계속. 그래서 올해 들어서 그나마도 1월 3일 바닥 찍고 나서 30%를 들어 올렸다가 그러고 나서 눌렸다 다시금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좀 아쉽긴 하지만 제일 바보 같잖아요. 아니야, 대박입니다. 얘도 20% 돌려놓은 거예요. 일단은 올해 들어서. 그리고 삼성전기는요. 아유, 신고가잖아요. 지금 하반기 이후에 신고가입니다. 수급 보세요. 저 수급. 앞전 고점 넘길 때 수급 대비 월등히 더 들어와 있는데 주가는 눌려 있죠. 순환성의 자금이 일로 안 들어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럴 때 들어가요. 매수를 OMA 20MA를 넘기고 움직임이 나올 때, OMA 20MA 거래량 이동평균을 넘기고, 그럼 추세 매매. LG전자는요. 이게 웃깁니까? 아니 이게 웃겨요? LG전자 이게 웃겨요? 올해 들어서만 40%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만. 전년도 말 대비해서 올해 들어서만 지금 저점 대비 35.93이잖아요. 이 고점 대비 6% 밀려서 그런 거예요. 올해 들어서만 전년 말 대비해서 40% 올랐다고. 그게 우스워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포트폴리오 비중 완전히 여러분들은 윤정도 선택해서 들어오신 이상은 이제는 윤정도한테 쇠뇌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쇠뇌가 돼 있어야 돼. 뭐 옆에 왔더니 뭐 야 금양 줘가지고 난 대박 났는데 윤정도 뭐 하는 거야. 글로 가세요. 안 잡으니까. 응? 글로 가시라고. 지금 옆에는 곡소리 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편입 문자 나갑니다. 15만 주, 2만 주 땡기면서, 그러니까 윤정도가 자꾸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더더욱 방송하다 횡설수설하는 이유는 옆에 종목까지 같이 보니까 그래요. 언제 종목 보면서 이거 보면서 다 하겠냐고. 지금 몸통으로 고점 돌파하는데 수급이 들어왔죠. 2만 주. 그게 우스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얘들이 사겠다는데 왜 그걸 우습게 생각해. 사고 치고 들어올리겠다는데. 매수입니다. 비중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걸 쓸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라고 쓸 거냐면은 추후 비중 10%로 확대할 예정. 그렇게 해서 단기 10%로 기준을 잡고 지금 5% 편입 기준이고 신규 편입자 2.5% 추가해서 5% 편입하고 그 다음에 추후 등락 범위에서 추가 10% 비중 확보하겠다. 목표 주가는 상향 16만 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자 발송을 하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 14만 7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못 잡아내면 이게 못 잡아내는 게 바본 거예요. 여러분들 말고 윤정도가 전문가라며 지가 여기서 수급 꺾이면 또 한 발짝 빼는 거야. 윤정도도 또 꼬랑지 감고 깨갱깨갱 하는 거야. 얘네들이 더 들어올지 내가 전화해봤냐고. 전화 안 해봤어. 전화가 어떻게 돼? 전화번호 모르는데. 농담이 아니라 누가 땡겨해가지. 케빈 선생님 72,760원에 개인 매수 들어왔습니다. 대박.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으로 설정을 해놨을 뿐이지. 매매를 왜 안 해요? 추세가 나오고 수급이 나오면 들어가는데 이제 윤정도 입장에서는 문자 사인까지 내기는 버겁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은 문자 발송했고 나중에 이거는 추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편입 설정 가능하고요. 고점을 넘길 때 추가 편입 14만 2,600원.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14만 2,600원을 넘기면 그러면 거기서 매수하는 낼 테니까 이게 라이브 방송과 일반 방송의 차이예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미리 설명드리고 미리 말씀드리고 아니 나는 동영상 볼 시간도 없고 동시 접속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뭘 어떻게 하기는. 시간이 되실 때 접속하시면 되잖아. 윤정도 방송 시작할 때부터 장 끝날 때까지 거의 자리 지키고 있죠. 그럼 들어오셔서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고 제가 그걸 못 보고 있으면은
제가 그걸 못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회사에 전화하셔서 아니 내가 질문했는데 왜 답변 안 줘? 이 나쁜 윤정도 같으니라고 이러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예? 아시겠죠? 그래서 14만 2,600원에 2.5% 추가하겠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미리. 그때 이제 수급이 더 들어와야 돼. 월등하게. 그렇게 하시고 업종별로의 흐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전기전자 업종 수급 보셨죠? 그들이 강한 이유 아무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강하더라. 그러니까 IT를 넣어놨구나. 그리고 현대차를 넣어놨구나. 소형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절반 미만에 있잖아. 중형주 할 필요가 없어요. 대형주는 시장 대비 강합니다. 그럼 전체 업종에서 음식료, 섬유유복, 종이목재, 예? 그리고 의약품, 기계, 의료종밀, 운수장비 이게 이제 현대차 기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1월 대비해서 그래도 올라와 있는데 조선이나 이런 쪽 못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 유통,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통신, 금융은 올라와 있는데 10년 지난해 10월 저점 대비해서 11%예요. 그죠? 8월 고점 넘겼다 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 10월 저점 대비해서 9월 말 10월 저점 대비 시장은 13%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얘도 아닌 거야. 증권 17% 올라와 있어도 시장 상승 대비해서 제한적이죠. 그럼 한 종목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게 없어. 증권보험 조금 더 올라간 거 없어요. 그러면 시장 대비 강한 거 뭐 있냐? 화학. 8월 고점 겨우 넘겼죠. 18%고. 여기에 LG화학이 있어. LG화학. 하나솔루션도 있고요. 태양광 그리고 LG화학에 2차전지 그 영향이 있다. 그 다음에 철강금속의 포스코홀딩스. 근데 등락률로는 그렇게 월등하진 않아요. 어찌됐든 포스코홀딩스의 영향.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 있는데 결국은 화학이 시장 대비 조금 강한 거, 철강이 조금 더 강한 거 그게 2차 전지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기준은 비금속 광물인데 69%잖아요.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1.6%인데 그 1.6%가 28조야. 28조인데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이 20조야.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이 70%예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150% 올라서 150% 곱하기 70% 비중이면 얼마? 105%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종목이 다 보합만 돼도 105% 지수가 올라와 있어야 돼. 근데 69%라는 거는 포스코 케미칼 이외에는 비금속 광물 전부 다 마이너스라는 거야. 결론은 오른 거는 2차 전지하고 뭐다? 자동차하고 뭐다? 전기전자 업종 하나예요. 그걸 주력주로 잡고 가야지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조선주 사세요. 자동차에서도 무슨 장비 부품업체 사세요. 정신 나간 거지. IT에서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포트폴리오의 비중 이제 답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수급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쌍끌이 매집이 들어와 있는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 2차 전지가 아니에요.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2차 전지는 오히려 지금 매도 우위인데도 윗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실적 상상을 초월하고 수급 이번에 제대로 들어오는 거 보고 계시죠? 보셨죠 방금? 보여드렸잖아.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을 우리는 탑으로 잡습니다. 2차 전지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향이 윤정도를 따라오시겠다 하시면 여기서 비중을 주력을 채우는 거야. 얼마? 60에서 80%. 3월 기준에서는요. 어떻게 채워놨어요? 자동차 20, IT 15, 15에서 30, 50. IT하고 자동차가 50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사실상 2차 전지. 공식적으로는 LG화학 17%에 포스코케미칼 10%, 27.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5%. 그럼 얼마요? 32.7, 33 정도 돼.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이 3월 기준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두산, 현대두산 인프라코. 요거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건데 나는 LG화학이 더 마음에 들어. 그럼 아까 LG화학 17% 넣어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개별 기준에서는 30%까지 채울 수 있다. 야 포스코케미칼 얘 대박 날 것 같아.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럼 얘는 최대 20%. 그래서 문자 나갈 때 그 최대 비중을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우리 포트에는 얼마 들어가 있어? 15%죠. 최대 30%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문자가 나가요. 그리고 막 매일매일 막 나가는 게 아니라 1월 때까지는 똑같은 종목 맨날 나가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잘 보십시오. 문자가 많이 나가지만 그 종목이 똑같은 종목입니다라고. 근데 결국은
지금의 흐름에서는 주력주 나갈 시간이 없어. 변동성 종목이 나가요. 그것도 뭐 미친 듯이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결론적으로 주력주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당장 하이닉스가 5% 10% 폭등 나올 거래량이 지금으로서는 아니에요. LG화학도 포스코케미칼도 지금으로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올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를 이쪽은 좀 덜 나가는 거고, 얘도 그냥 막연히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20만 주 들어와주면 참 좋겠는데 말이야. 그리고 쌓올리면 제일 좋은데 제한 쪽이야. 추가 편입은 14만 2,600원 돌파할 때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는 게 목적인데 어쨌든 그 가격을 돌파하는지 봅시다. 문자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얘네 둘이 수급이 너무 꼬여 있어. 얘네들이 강하니까 동반적인 강세는 뛰는 건 좋은데 너무 꼬여 있어. 추가 편입까지 했는데 전일 수익 그냥 차익 실현하고 강한 놈으로 붙어버릴 걸. 어찌됐든 그 정도 수준. 그래서 결론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60에서 그러니까 IT와 자동차를 50, 그다음에 2차 전지 비중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에서 27. 그럼 그것만 77이에요. 나머지를 이걸 보는 거야, 나머지를. 근데 나머지 이거 보는데 안타깝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공식적으로 5% 담아놨던 거 정리입니다. 손실이시더라도 안타깝지만 정리. 아니야, 뭔 소리야. 난 가져갈 거야.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미 장기간 보유해 오신 우리 압박님 같으신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차익 실현하신 거를 올려주셨는데 언제 올려주셨지? 22% 수익 계좌를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며칠 날짜야? 며칠 날짜 확인해서 그 날짜 역으로 찾아 들어가면 되니까. 압박님 20일 날 올려주셨어요. 22% 수익으로 나왔습니다라고 20일 날 보면 되지. 월요일 날이야. 이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던 날이에요. 제가. 그래도 마지막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잘 잡아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편입하자라고 했잖아요. 잘 잡아드렸지. 여기 현대차도 있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18만 원 오래간만에 18만 원 넘기고. 하이닉스 여기 있잖아. 폭등 나오고 말이야. 그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디 있어. 우리 꼭 난 보여드리고 말 거야. 압박님 계좌 올려주신 거.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여기 있잖아, 압박님. 가끔씩 이렇게 툭 올라오신다니까. 라이브 방송 항상 듣고 계시고 이 좋은 장에 이 엄청난 장에 결론적으로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실 수 있고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얘 실적으로 들어갔고 수급으로 들어갔어요. 4,200만 주 매수야. 21% 매수야. 누적적으로. 유통 물량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종목이. 그런 상태에 더디게 움직이니까 짜증스러웠지만 결국은 시장 대비해서 가장 센. 냅두면 더 가겠죠. 근데 지금 기준에서 우리는 만약에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얘는 이제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된 종목이에요. 실적과 수급이. SM도 그런 맥락에서 들어갔죠. 수급이 상상을 초월했고 실적 부분은 라이커 기획의 조기 계약 종료. 그리고 9만 원 찍고 나서의 흐름에서의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삼성 엔지니어링 공식적인 부분에 제외를 한다. 압박님처럼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갖고 오셔서 22%의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대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10%의 비중인데 얘도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16%예요, 이게. 3,200만 주를 매수했어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주가 밀려 있어요. 오버행 이슈도 있고 많지만 결국 메이저는 안 빠져나가. 단기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근데 변동성 자체도 그 앞전에는 이제 전체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추세 매매 기준도 놓고 봤는데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죠, 고점 대비.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앞전 고점 넘기는 이 이슈 범위가 당연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래가 1,000억 넘기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자의 기준이 계속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 나 현금 비중이 없고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 잡아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도 비중을 덜어내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주력주 이외에 종목이 많은 것 같지만 종목 없어요. 윤정두네가. 여기도 지금 단기로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2차 전지가 원체
어제는 얘네가 셌거든. 그럼 세면 센 대로 따라 붙고 하나의 기준은 오늘 압축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 잡아드린 게 좀 죄송하고. 응? 그리고 DB 하이텍도 아쉽지만 정리합니다. 이건 이제 방 안에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고 비중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DB 하이텍은 장기적으로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리의 기준은 들어간 이유가 이번에 들어간 물량 기준이 거래가 빵 터질 때마다 한 번씩 들어왔단 말이에요. 응? 거래가. 근데 이때 전량 차익 실현 기가 막히게 했고 재편 위반 물량이 5만 원 전후예요. 그럼 5만 원 위에서 정리해도 돼. 근데 지금의 2차 전제 기준이고 지금의 흐름이라면 그쪽에 변동성 매매에 들어가고 싶은데 현금 비중이 없다면 주력을 잘라? 아니, 얘를 자릅니다. 얘를 자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는 거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거래가 없어요.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하지도 않아. 두 번째로는 이거 명확해야 됩니다. 방 안에서 명확하게. 왜냐면 이 종목 1분기 실적 끝내줍니다. 만약에 그게 내부자한테 들었으면 불법인 거고 큰일 날 소리고. 시장의 객관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컨센서스가 어쨌든 하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분기 실적이 좋을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1분기가 바닥입니다. 여기서부터 개선될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 막연하게 얘 실적 끝내줍니다. OCI 설명드렸잖아요. HMM 설명드렸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실적의 기준은 제한적이에요. 물론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이 악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닥으로 인식 잡자. 그 과정 속에서의 수급이 뛰어나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수급이 개선돼 있긴 하지만 이 수급을 놓고 가지고 가기에는 그렇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의결권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물적 분할에 대해서 소액주주들 반대합시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는 자유롭고 그리고 반대하는 게 유리해요.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적 분할 통과됩니다. 누가 이거 통과 안 된대요. 저도 너무 확언을 하면 안 되겠지만 물적 분할 통과돼요. 국민연금이 손을 빼서 난 시끄러운 거 싫어라고 해도 통과됩니다. 왜? DB그룹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설득 작업을 하죠. 그리고 물적 분할이 왜 악재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소액주주들한테 피해고. 그렇게 따지면 하나그룹은 망해서 없어져야 돼.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하나솔루션 갖고 있죠? 하나솔루션 망해서 없어져야지. 실적이 얼마나 좋은데 배당도 안 해주고 우리가 하나솔루션 갖고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아주 못된 짓거리 태양광에 왜 돈 다 갖다 쏟아 붓냐고. 배당해주지. 태양광 본인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1, 2년도 아니고. 그게 예전부터 뭐 예를 들면 한솔그룹 같은 경우도 한솔제자도 번 돈 다 갖다가 한솔 건설이라는 데다가 다 갖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지주사 전환을 하라고 그게 IMF 때 나온 내용이에요. IMF 때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된 게 뭐 정치적인 역량 다 좋은데 대우그룹은 부채가 많았잖아요. IMF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데 거기에서 IMF 쪽은 족벌 체제로 가지 말고 경영성의 투명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면 지주회사 체계로 가라. 왜 돈 번 거 계열사에 지원하고 왜 일감 몰빵으로 몰아주고 그리고 지들은 그거 헐값에 지분 인수해갖고 갖고 있고 그거 하지 말라고 IMF 때 지주사 전환한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로 대우가 날아간 거고 외국인 지분이 별로 없었던 LG그룹이 서둘러서 알아서 그냥 다 분할한 거고 그죠? 그리고 현대그룹을 니들도 해라 했더니 이제 그때 돼서 뭐 난리가 났죠. 형제란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만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삼성전자는 지주사로 전환할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 부채가 별로 없어서 제재하기도 힘들고. 근데 갑자기 최순실 씨 사태 터지고 나서 갑자기 시민단체가 나와가지고 지주사 전환은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IMF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되는 특별법. 왜? 지주사 전환하면 자사주가 의결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을 주고 채찍을 때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 2014년도에 명분을 얻어서 2014년 12월부터 자사주 매입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14%까지 자사주를 늘려놨었어요. 왜? 의결권이 생기니까. 그래 인적 분할하려고 그랬더니 너희들만 안 돼. 불법이야. 지주사 전환이 불법이라 이거지. 말 같지도 않은. 왜 삼성전자만 그래서 결국은
자사주 매입한 거 전부 이익 소각 14%를.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어떻게 악재가 됩니까? LG화학이 시가총액 40조 미만에서 물적 분할을 선언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시가총액이 70조를 넘겼었고, 그리고 주가 조정 받으니까 물적 분할의 악재라고 말 같지도 않은 정치인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막말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오늘 70만 원 넘겨서 50조 넘기고, 그리고 시장은 박살나 있는데 50조 넘기고 있고, 거기에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에서 80%가 LG화학 지분인데 소액주주들한테 피해가가 이득이지? 합산하면 200조에 가까워요. 근데 그 80% 중에서 지분 10%는 블록들을 하겠대잖아. 언제? 시장 그래도 한 2,500, 2,600 올라와야 하겠지. 그러면 시가총액 50조짜리에 10조가 들어오면 현금으로, 그리고도 70%가 지분 남으면 어떻게 DB하이텍이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이유를 대겠지. 야, 물적 분할해가지고 나중에 대주주만 살주려고. 아우, 진짜 가치 좋다고.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하는데 대주주 이외에 외국인들이 반대했어요?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다 통과됐지? 정확히 따져드려요, LG화학? 정확히? 날짜까지? 무슨 뭘 윤정도에 대해서 완전히 무슨 신뢰가 양치기 소년으로 꺾여져가지고 같이 갈 이유가 없는 거지. 뭐 하려고 같이 가? 어? 이때가 언젠지 아세요? 7월 말 IR할 때입니다. 7월 말 IR할 때. 이날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날 물적 분할이 처음 나온 얘기냐? 아니야. 2000년 초반부터 물적 분할하려고 그러지. 2000년 중반. 근데 흑자가 단 한 번도 흑자가 안 나와요. 1년 단위에. 이번 바이든 정부 그리고 테슬라 거기서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단 한 번의 흑자 전환이 안 나오니까 IPO를 단행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연간 단위의 흑자 전환이 2020년도에 예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적 좀 만들 수도 있지. 그 물적 분할 얘기하고 농담이 아니라 주가가 60만 원 미만에서 이렇게 날라갔잖아. 물적 분할 얘기하고 나서 날라간 거 이거는. 왜? 앞으로 뭐 2차 전지 끝내준다고 해가지고 미친 듯이 23만 원짜리 시가총액 이때 4위인가 3위인가? 얘뿐만 아니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리콜 사태도 터지고 여러 가지 겹쳤어요. 근데 얘만 빠진 게 아니라 SDI는 더 많이 빠졌어. SK 이노베이션 더 많이 빠졌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보세요. 무슨 물적 분할 악재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 몇 날 며칠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1, 2년 얘기했어? 우리 LG화 갖고 있을 때 맨번 그 얘기했죠? 여기로 그랬잖아요. IR 끝나고 나서 이렇게 폭등 나오다가 시장 볼까요? 시장 조정 안 받은 것 같아? 시장 조정 받았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시장이 봐보세요. 오버슈팅 나오고 나서 오버슈팅 나왔잖아. 그러나서 시장이 이 바닥까지 다시 내려온 건 이 바닥까지. 그 주가가 이 바닥까지 얘도 똑같이 내려왔지. 시장보다 더 깨진 거 있어? 막말로? 날짜별로 정확히 얘기해드려요. IR 때 물적 분할 얘기 여기서 하고도 주가가 60만 원 처음으로 넘긴 거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 그리고 얼마? 67만 원대까지 올라옵니다. 물적 분할 얘기하고 멀쩡하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악자 개뿔이나. 이날이 뭐예요? 이사의 결의 날입니다. 그럼 이사의 결의할 때 이때처럼 14%씩 올라온 날, 11%씩 올라온 날, 이런 날도 있는데 이게 악재면 하한가 맞아야지. 무슨 5% 밀리고 많아? 9% 밀리고 말고? 윤정두 머릿속에 다 있는 걸 얘기해 주는데, 아무리 윤정두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장이 어렵고 거래대금이 없어서 양치기 소년이 돼 있다고 해도 이런 거조차도 신뢰를 못하면 뭐 하려고 같이 가? 수익 내려고 주식하지 무슨 이런 거. 우리나라의 체계를 바꿀 거예요. 물적 분할의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바꿔놓을 거야.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게 오히려 이기주의고 그게 오히려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 좋은 장에 거래대금이 15조씩 터지는 장에 윤정두가 이렇게 악을 쓰는 거는 우리 회원이고 우리 가족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뭐 얘기를 뭐 하려고 얘기를 해. 아니 방산주 줄이는 게 그렇게 편해요. 우리가 손실이 나 있는 종목인데. 근데 방산주 요걸 먹더라도 줄여서 그러면 변동성이 터져 있는 쪽에 소형 잡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1조씩 막 터지는 이런 장에 옛날 기억 살려내보란 말이에요. 시즌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 시즌이 좋아서 들어갔어?
SK 바이오사이언스 고점 대비 지금 80% 밀려 있어요. 좋아서 들어갔어요? 기술 쪽 분석으로 들어갔지? 그럼 여기 얘기했죠. 이게 뭐였다고요? 이사의 결의.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이때부터 막 얘기 나오고 물적 분할 악재라고.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날이에요? 이게 정확히 10월 말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 꼴이 달린 날이 정확히 11월 1일이에요. 농담해라. 갖다 대볼까? 11월 2일 맞죠? 1일, 2일. 첫 거래일. 여기는 11월 안 나오잖아. 근데 기억하죠? 왜? 60만 원 살짝 이탈됐다가 여기서부터 105만 원 날라가. 105만 원. 수급은 미친 듯이 들어와 오히려. 리콜 2번 두들겨 맞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멀쩡해. 물적 분할 얘기 나온 이전의 가격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1월 달까지 105만 원을 찍어버립니다. 이게 물적 분할 악재가 어디서 나온 얘기야? 그냥 주가 밀리니까 물적 분할 악재입니다. 무슨 물적 분할 발표하고 주가 조정받은 적이 없다고요. 모든 종목 다 뒤져보고 예전 거 확인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 얘를 정리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얘 정리입니다. 응? 아쉽지만 난 가지고 갈 거야. 굳이 이런 좋은 장에 손실 보고 나올 필요 없잖아.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 소형 잡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단위 종목에 거래대금이 조단위씩 터지는데 그 종목군들을 사야 되는데 비중이 없다 하시면 그렇다면 벌써 1월부터 3월까지 그거 다 놓치셨죠. 그 수익을. 거래대금이 다시 급감해서 5조까지 밀리기 전까지는 지금의 거래대금을 즐기시고 만끽하시라고. 예전의 시전처럼, 예전의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예전의 셀트리온 삼형제처럼, 신풍제약처럼 작년 상반기에 실패도 되고 성공도 됐던 일동제약의 거래대금 1조씩 터지는 그 흐름처럼 그 이전에 위메이드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끌어당기던 그 흐름처럼 불과 그냥 무슨 6개월 1년 만에 간이 콩알땀만해져가지고 위축돼가지고 그냥 어디 꼬맹이들 얘기하는 황금 대바닥주 이 회사가 종목이 실적이 좋습니다. OCI 가보세요. 실적이 그게 인정받는 실적인지. 방산 쪽도 죄송스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2,500 돌릴 때까지 놓고 보면서 5만 원, 3만 원 그 정도 수준이면 숨통 다 트이는 수준이지만 여기서 그렇게 움직이는 변동성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쪽에 조금 주의하면서 대처를 하자. 그래서 그쪽에 편입 비중을 설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시다면 정리 기준을 잡아서 옮긴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분할 매수 2번 들어가자 했는데 한 번 들어가고 추가 매수를 안 한 상태에 계속 관망이었어요. 압축해드립니다 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압축 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꼭 질문을 주십시오.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일단 정리해서 1% 손실이에요. 그러면 1.5% 정리해서 대처합니다. 그럼 우리 포트는 명확해졌어요. 주력 그리고 슈잉 그죠? 그리고 이쪽 관망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 종목이 늘어났죠. 늘어난 게 뭐뭐 늘어났어요?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기 10%로 설정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포트폴리오 비중에는 들어가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재편입 기준 설정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 포트폴리오는 어지간해도 손을 안 대겠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종가 기준도 또 설정을 해서 4월달 포트를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도 그 수익이 시장 대비 나올 수 있는지 시장을 잘 보고 있는지 그거만 이제 또 추가적으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전략은 꼭 보시라고 그래요.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방안이 이렇게 운영됩니다라고 그렇게 당분간 요걸로 그렇게 하고 에코프로도 지금 49만 2,500원으로 잘 돌려놨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부분 전일 뭐 저점 편입을 잘 해놨다 해도 오늘 추가 편입의 문자가 조금 아쉬워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모화학도 일단은 두 종목 다 차익 실현하셔도 상관없어요. 거래가 이제 오늘 조금 아쉽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놓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비중이 너무 막 쇼핑몰처럼 또 돼 있으면 안 돼요. 다 사고 싶지만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어제 LNF가 거래 수반됐고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매수 신호까지 나왔단 말이야. 오늘도 아마 지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사도 되나요? 꼭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간혹 뭐 예를 들면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이수학이 오늘 거래 빵 터졌지만은 어제 같은 날 사도 될까요? 어제 같은 날 저는 반대합니다. 어제 왜 사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제 이게 뭐 추세가 좋고 이동평균선이 어쩌고 그거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얘기하시죠. 그래서 소중한 자산이니까 덥석덥석 아무렇게나 오래 들어가지 말고 조금 진짜 심사숙고해서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 전략은 죄송스럽지만 전체 다 오픈할 거예요. 이거 오픈해 드려봐야 가입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도 아무도 못 쫓아해. 그럼 안 쫓아해.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조차도 양치기 소년 윤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만기 날짜만 기다리고 계시고 에휴 환불해봐야 이제 뭐 환불 비용도 받을 것도 없고 에휴 똥 밟았다.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매매 한번 해보세요. 시장이 2,400입니다 지금. 벌써 시장에서 퇴출되고도 남아요. 단순 논리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이구 그때 차익 실현 잘하고 잘 빠져나왔구나. 윤정도 몰래 조금 더 매매했던 거 윤정도 말 듣고 나중에라도 자르고 나와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예? 고점 대비 80% 깨져 있다고. SK그룹주가 시가총액 26조 27조 올라간 종목이 80% 깨져 있다.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뭐 지금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또 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오세요. 종목 검색기 지금 이거 지금 탈퇴 진입이 다 나오는데 10개 아니라 13시 걸 봐야 돼. 아직도 못 보고 있어. 그걸로 이제 바꿔놓고 보면은 다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반 리튬 같은 경우 상한가라든가 이거 다 포착이 되는데 오늘 뭐 저 핸드폰 작업하느라고 저 캡처를 못 떴을 텐데 저도 못 떴어. 저도. 그래서 일단은 녹화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바로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요 캡처해서 1시 걸로 캡처해서 12시 1시 거 둘 다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금양 같은 종목도 얼마나 땡큐합니까? 5분봉으로 볼까요? 얼마나 땡큐합니까? 금양의 기준도 이수학의 기준도 그렇고 어반리튬의 기준도 그렇고 여기도 5분봉 5분봉도 모자라나 이제는 10분봉으로 봐야 되나? 얼마나 땡큐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종목 검색기만 있으시면은 매매가 되세요. 원활하신 분들은 매매가 충분히 되시고 난 종목 검색기까진 그래 하시는 분들은 문자 사인 드리잖아요. 문자 사인은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10시까지는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지수는 안 움직이면 어때? 종목에서 개별 잡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에코프로 HN 오늘 10%에 떠서 지금 얼마예요? 20%네.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농담이 아니라 더 좋은 게 뭐예요 지금? 더 좋은 게 뭔지 모르세요? 더 좋은 게 지금 그 10시 거든 1시 거든 올려드리고 있는데 더 좋은 게 어찌됐든 대형주에서 종목이 더 나와요. 자, 이 부분도 이제 또 한 분 지금 또 신규 가입 또 하셨죠. 명단 다 바꿔주세요. 실시간으로 계속 바꿔주세요. 이거를 막 계속 막 디자인을 바꿔달라 그런 얘기까지는 아닌데 누락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글 올릴 때에도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강연의 명단도 지금 강연에 못 오시는데 일단은 이 검색기만 좀 받고 싶다. 그리고 PC 버전도 받고 싶다 하셔서 진행하신 분이 2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저한테 이제 우리 연구원분들 무지하게 혼났는데 일단은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어찌됐든 그 명단도 확인해 가지고 못 오시는데 이제 과금하시고 검색기 하고 이제 PC 버전 원하시는 분들 명단도
오픈을 해도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오실 수 있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 설정을 해서 그 공간 지금 이제 넉넉하게 그 30명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예약을 끝내 놓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 인원은 20명. 그렇게 되면 강사를 한 명 더 증원을 하겠습니다. 5명으로. 그리고 만약 15분이면 4분이서 이제 뭐 혹은 5명이서 해서 1대1로 검색기 사용 방법부터 해서 자동 매매 기능까지 예? 매수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예?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이 부분도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가입하시고 나면은 가격 다 올릴 겁니다. 이 좋은 장에 왜 가격을 못 올리고 있어? 예전 가격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환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VIP 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금양이나 이수학 같은 경우에 오늘 문자가 못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었다니까. 그럼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안타깝네. 에코프로 BM이 더 세네. 개장초에는 에코프로가 더 셌거든요. 어찌됐건 라이브 방송에서 개별 성향에 조금 더 맞게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 옮겨 오십시오. 옮겨 오시는 부분에 대한 혜택을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